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신세미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보건의료 분야에서 신규 정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약무직 4급의 약사 면허 취득자로 안산병원에서 근무할 약사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충남대학병원에서는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간호사 또는 안경사로 관련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5일까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신입과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업관리와 교육, 자연,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근무할 사원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자와 정책사업 및 관련 기관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3월 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일반사무, 재활치료센터의 작업치료사, 종합검진센터의 간호사 등 각 부문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작업치료사와 간호사는 관련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여자 전미옥입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관련 뉴스를 봤는데, 그쵸. 이제 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돼서 30년 걸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이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이라는 거,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세에서 65세로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정년에도 또 그렇죠.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년층 여러분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 이슈들이 더 일을 이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신입생,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된 층들이 2000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했던 2000년 출생자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 밀레니엄 이제 베이비 출생자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도록 일을 한다. 그래서 그냥 당장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직무적으로 또 이제 60, 또 경제수명 기준으로 하면 70 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길게 일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또 지금 이 대학생들, 00년생들이 이제 65세쯤 됐으면 정말 청년으로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여성 취업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마침 이제 이 정년이라는 걸 육체 노동, 가동 연한 가능한 나이가 60에서 65세가 됐다 그러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중장년층에 대한 이제 취업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지난주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이 50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20대들도 취업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이분들도 뭐 청년층 못지않게 새롭게 새로운 직업을 이제 뭐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런 이제 공부, 자기개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나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이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2막을 준비하시는 우리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생 2막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취업이 맞는 건지, 재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지, 그쵸, 예. 뭐 아니면 또
다른 또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좀 자신에게 어떤 커리어가 맞는지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가장 우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이라는 게 인생 2막에 남은 시간들을 또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을 내가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창업을 할 때도 또 취업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지금 자본력을 갖추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나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략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취업과 이제 창업에 걸쳐서 4가지의 영역인데 4가지의 영역은 첫 번째가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내 경력을 발전시켜서 전문가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분들이 이제 경력 발전형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생계 유지형 이 재취업자의 사례를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어쨌든 부지런해야 되고 또 건강하셔야 되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참여형 봉사자들 분들도 또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일보다도 나는 좀 뭔가 인생 이마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봉사해서 이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있으세요. 여기에 더해서 창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자본력에 따라서 자기 사업을 고려할 때는 창업의 길을 또 선택을 하시는데 이 창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과 관련지어서 경력 발전형, 또 생계 유지형, 또 사회 참여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3가지 중에 이제 경력 발전형부터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일이다 보니까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내가 뭐 가졌던 하고 있었던 일의 경험을 전문성을 이제 계속 활용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일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경력이 있다 보니까 경험치 또 학력 또 이제 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젊은 세대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전문성 갖춘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가장 좀 유리한 코스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뭐 경력 발전형 전문가 경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정년에 대한 부분, 일할 수 있는 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년과 같은 제도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기존의 직장에서는 지속적으로도 활동하기가 어려운 전문가들에게 가능한 경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발전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의라든가 자문을 하는 직종을 선호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자존심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내 경력에 비해서 조금 이제 낮은 어떤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또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좀 주로 어떤 분야로 경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이 그 IT 업종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번역이라든가 또 통역원 또 그다음에 미용사, 주택관리사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기계 전자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직계 이 분야의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분야에서 다시 경력을 이어서 계속 이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에게 가장 안정적인 재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직업 분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넷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이 나에게 맞는 직업, 내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리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가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도요 회사를 다니다가 이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을 또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과를 다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번역하는 일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인생 2막을 이제 맞으면서는
번역가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 찾아서 경력을 이어가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 2막 이후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이상적인 맞죠. 2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물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뭐 좋겠죠. 그쵸. 근데 실제로 좀 생계 유지형이 저는 가장 많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균 수명도 늘고 또 청년 취업도 힘들어지다 보고 또 자녀 부양 기간도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생계를 위한 재취업이 많은 것이 또 사실인데요. 네. 이 생계 유지형 재취업 경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직업을 선택하면서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시되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곳과 또 이제 근무지가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더라도 급여가 맞으면 또 한편으로는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경력 발전형보다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 일자리는 굉장히 좀 넓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여성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사무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뭐 넓은 범위의 일에 도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하시고 있는 뭐 간병인이라든가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또 그다음에 아까 조리사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 보조원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뭐 주유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프랜차이즈 업종에 가셔서 이런 이제 뭐 제과 제빵과 관련된 부분으로 경력을 쌓으셔서 또 이제 생계 유지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 특화되는 부분들이 우리 세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가시면 단기 특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살펴보시면 또 그 생계 유지형 또 일자리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사회 참여형인데요. 이건 좀 어떤 경로를 통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일보다는 봉사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 사회 구성원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일원으로서 봉사 정신에 좀 비중을 두고 내 존재도 인정을 받고 또 전문성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급여가 작더라도 임금이 작더라도 최소한의 보수 또 교통비, 식비만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근로 의욕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계 지향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사회 참여, 사회 봉사를 통해서 자기 실현 이제 가치 욕구에 더 이제 가치를 두는 경향이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취업을 당장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쓸모 있는 사람, 좋은 사람, 필요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경력 발전형이나 또 생계 유지형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일단은 좀 보람이라든지 만족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압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이제 뭐 숲해설가, 문화해설가도 있고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분들은 또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사회 참여형으로 가신 것은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사회 참여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취업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기분 좋은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아주 이제 기분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일자리의 질이 이렇게 하락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고 또 경력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먼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상담, 교육은 물론이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사, 상담사 이제 8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취업 여성의 고충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커리어 코칭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해서
위해서 희망 기업과 지역의 워킹맘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이제 가정과 서비스 공급 업체를 연결을 해주는 일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해서 연내 서비스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이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된 전문가들을 맞벌이 가정에 연계를 하는 이 주거공간 개선 지원 사업도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을 살펴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들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정책 지속해서 좀 이어나가려면 여성 세일센터 역할도 점점 커져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성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능과 역할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고숙련 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요즘 뭐 많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되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코딩 과정이라든가 뭐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웹 디자이너 실무 프로젝트 같이 이 경력 단절 여성이 또 전문 분야 또 신유망 직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을 또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또 취업을 알선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이고 사전 예방, 아까 이제 경기도가 사전 예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방위적인 해결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또 취업률도 여성 취업률도 쑥쑥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꿈날개 교육과정이라고 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온라인을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또 신설을 해서 이 육아로 시간을 내기 힘든 또 경력단절 여성들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취업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시간을 낼 수 없는 여성들에겐 참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자세히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온라인 취업 지원 서비스 꿈날개는 이제 신규로 무료 이제 과정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 꿈날개 회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선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분야, 또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분야, 또 상담 직군의 역량 강화 이렇게 3개 분야에 걸쳐서 9개의 과정을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모바일 과정, 디자인 입문 실무 과정들이 있고요. 자녀와 함께하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또 이제 최신의 취업 트렌드, 또 경력 단절 여성의 인식 전환을 도울 수 있는 특강, 방과 후 지도사 취업 과정, 진로 멘토 실무 과정, 직업 상담 실무 과정, 감정 노동,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이제 9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럼 여기에 요즘 뜨고 있는 유망 직종, 직업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시는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또 이제 사이트 가입을 하셔서 공부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강의 영상을 우리가 뭐 흔히 맛보기 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담긴 분야를 10분 내에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짧은 영상 콘텐츠 시청에 적응된 이 학습자들의 몰입도를 또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동영상 강의로도 만나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클릭하셔서 이제 취업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 커리큘럼이 알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한번 들어보고 예.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수강 신청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꿈날개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 메뉴에서 해당 교육 과정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취창업 역량 진단도 하실 수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취업 상담과 이 이력서 클릭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서비스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취업 서비스 팍팍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소식도 있다고요? 네, 이제 우리 앞에 그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 또
창업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요. 수원시에서 은퇴한 신중년 또 경력단절 여성을 교육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아주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수원시가 이제 6개 사업이 제출한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요.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 일자리 관계기관이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이나 또 이제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산업을 발굴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거쳐서 이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협력 사업인데요. 이 공모에서 또 6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살펴보시면 아, 수원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뜨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보안 네트워크 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 또 우리가 이제 이공계 출신의 여성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또 호텔, 관광 산업이 많다 보니까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과정이 있고요. 마이스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원이 관광이라든가 행사, 컨벤션이 많다 보니까 호텔 사업도 이렇게 뜨고 있구나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취위생사 재취업 훈련 과정이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 양성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노인복지라든가 또 아동복지 영역에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린케어 코디네이터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에 또 농업진흥청이 있다 보니까 도시농업 전문가가 있는데 앞쪽에 이제 축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린케어 코디네이터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3월부터 189명의 교육생 모집하고 올 연말까지 또 기수별로 나눠서 교육을 한 후에 수료생들에게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실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취업에 연계가 되기까지 그런 성과 이런 것들도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취업 연계된 게 8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뭐 한 100명 넘는 교육생들 중에 87명이라 그러는 건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예, 절반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진행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시의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길이 열리고 또 사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이라든가 제일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전하시고 뭐라도 하시고 클릭해서 정보부터 먼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강서구에서 경력 단절 여성 대상으로 여성 특화 직업 훈련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강서구에 있는 서울호서 직업 전문학교 손을 잡고 교육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육 훈련 과정은 네일 아트, 피부 미용,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20명씩 총 6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그래서 1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수료비는 재료비를 제외하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취창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취업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니까 강서구 쪽에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 심사 또 2차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서 3월 18일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고 또 개별 문자로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강서구 인근에 계시다면 강서구 가족정책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정보들로 넘쳐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또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좀 힘이 나고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3월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학도 졸업을 앞두고 또 졸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봄은 또 다른 또 시작을 의미합니다. 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잡아매도 늦지 않으니까 혹시 1월, 2월에 실천하지 못한 계획이 있다고 해도 나를 자책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로 시간을 채워가면서 경쟁력을 하나둘 채워가셨으면 합니다. 다시 신발끈을 잡아매고 도전하는 그런 이번 주 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성 구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전미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